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자, 주제별 동영 3회 사상사. 와, 돌아버리죠. 토교, 풍수지리 사상, 그리고 유교, 불교. 우와. 여기에 거의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이제 나중에 성리학.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시대에 여러 국립대학들 공부하고 유학이 전례됐고 고려시대 유교 공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리학 공부하면서 학파까지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 이제 실학까지 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을 아마 피를 토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사상사입니다. 이 관련된 공부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사상사도 인물 싸움이에요. 아니 한국사가 인물사 중심인 건 당연하지. 왕 공부하고요. 근현대사 여러 인물들 공부하고 이 유교 불교 공부할 때 유학자와 불교 승려들 공부해버리면 실제로 공부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문제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사람 이야기예요. 자,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푸셨을 거고 채점 매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제 자체가 어렵잖아. 근데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상사만 20문제 냈는데 내가 이걸 한 90점 정도 맞았다? 그럼 대박인 거죠. 어지간하면 전범위 동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사상사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워낙 여러분이 약한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여러분이 한 70점 정도만 맞았어도 아 나름 내가 사상사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구나라고 내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삼국시대 불교 전례와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소수리망 4세기 때 여기서 봐봐. 이건 실은 공무원 기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순도가 처음으로 불교를 가지고 와서 순도에 의해 불교가 수용되었고 아도에 의해 불교가 공인되었다. 순도와 아도는 실제로 기출문장이었습니다. 기출문장 그대로 정답으로 가지고 와서 정답은 1번이고 만약에 이때 순도와 아도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나머지 내용이 완벽히 맞음을 확인해야죠. 침유왕 4세기 말에 동진의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했다. 그래서 불교가 어디로 들어와? 전라도 영광에 영광 뭘로 유명해? 조기 굴비. 근데 여러분 영광굴비 들어봤나? 그럼 법성포, 피디님 법성포 굴비 들어봐. 왜 법성포일까? 성스러운 법이 들어온 포구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맞는 문장이죠. 신라는 5세기 눌지마리간 때 불교를 분명히 수용했습니다. 근데 귀족들이 반대했죠. 여러분 항상 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불교를 수용해서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의 족장들과 부족민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을 불교라는 고등 종교로 깨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귀족들의 반대로 공인되지 못하고 민간에서만 계승되다가 6세기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로 공인되었다. 다 아는 거 아니야? 2차돈의 순교비를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백률사 석당이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이게 2차돈 순교비 이름입니다. 6세기 성왕은 놀이사치계를 통해 엄밀히 따지면 놀이사치계는 승려는 아니고 귀족이라고 했죠.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성왕 때 유명한 스님이 한 명 또 나와. 겸익이라는 스님이 나와서 율종을 창시한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겸익에게도 계율종이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근데 나중에 교종오교 계율종 할 때 자장의 계율종과 헷갈리니까 이 계자를 생략하고 겸익이 율종을 창시했다. 성왕이 업주고 시험 출제하죠. 2, 3, 4가 전부 맞는 문장.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인물의 업적이에요. 성은 김씨야. 이것도 힌트야. 경주 김씨. 신라 귀족이지 않을까? 29세 황복사 머리 깎고 승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와 함께 여러분 원효가 해골물 먹고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 유학을 안 갈 때 그 옆에서 콜콜 코를 골면서 잠자고 있는 인물이 의상이라고 했잖아. 이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이거 자체가 큰 힌트죠. 그러니까 원효와 양대 산맥. 아 그럼 고대 승려 중에 통신라 승려 중에 원효 의상 다 시험 공부 그렇게 했잖아. 더군다나 엄청난 힌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국에 가서 누구의 제자야? 지엄 스님의 제자야. 그래서 오죽하면 지엄 스님의 제자는 의상이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제자는 원칙이다. 이렇게까지 공부하잖아. 우리가 고대 이제 원효 공부하죠. 고대 불교 중에 의상 공부하죠. 여러분 내가 필기노트 강의 이런 거 할 때 통합을 한번 해보죠. 깡패반 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깡패반 수 같은 거 이제 노량진 살 때도 스님이 원효상 의천진울에서 거의 불교 문제의 80%가 떨어지죠. 근데 그 원효의상 의천진울 말고도 시험에 정답으로 떨어질 만한 스님이 원광법사, 자장법사, 원측
고대는 이 정도. 그리고 고려 가면 야, 고려 초기 균여 시험에 잘 나와요. 균여. 그리고 의통제간이면 광종은 나오니까. 그리고 요회와 보우. 대충 물론 해심의 유불일치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4대 천왕 원효의상 의천지를 말고도 나머지 스님들 한 8명 정도만 더 추가를 해주면 여러분 대박 거의 대부분 90%는 95%는 그 안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스님들 이름만 한번 적는 그런 수업을 하죠? 40명 넘게 필기가 돼야 됩니다. 스님만 한국사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스님을 다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벌써 우리 암문제 푸는 과정에서 순도, 아도 나오고 놀이사칙에 나오고 겸익 나오고 이들도 다 승려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일단 고대는 원효하고 의상을 완벽하게 잡아야죠. 자, 원효, 의상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원효는 이렇고 의상은 이렇고 비교해봐야 그거는 문제풀이 해설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사상사를 공부하고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바로 이렇게 해설 문제를 풀면서 이건 누구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의상으로 옳지 않은 거야. 문무왕의 달구벌 천도를 반대합니다. 실제로 의상 우와 어떻게 정답 떨어졌구나. 난 내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나 싶었어요. 자, 단어로 장난질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2, 3, 4가 만약에 답이 있으면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왜냐면 문장이 틀렸잖아. 문무왕이 뭘 반대했어? 궁궐 증축을 누가 반대해요? 누가? 의상이 반대하죠. 그리고 달구벌 천도는 누가 하려고 했는데 신문왕이 하려고 했는데 이걸 반대했죠. 그러면 문무왕의 궁궐 증축을 반대하고 신문왕의 달구벌 천도를 반대했으면 왕권에 도전하는 승려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상 자체가 진골 귀족 출신이고 신라 왕실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의상 스님을 최고 스님으로 대접해주고 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의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제자가 양성됐고 교단이 형성됐는데 자신이 신라 왕실에 충성을 다 했기 때문에 중대 전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문무왕이 궁궐을 중축하려고 하는데 백성들 삶이 고단하니 좀 자제하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문무왕이 최고 승려 의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진 거고 신문왕이 달구벌 천도하려고 하니 백성들 삶이 고단해지니 좀 자제해 주십사 그러니까 아이고 위대한 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지 왕권에 도전한 거 아니야. 이해되나? 신라 왕실 충성에 전제 왕권을 강하게 기여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무슨 문장이 틀린 거야? 문무왕하고 달구벌하고 이건 안 맞아.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나머지가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누구 이야기해야 돼? 지금 보기가 의상 스님이니까 의상 스님 맞아야 됩니다.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뿐만이 아니죠. 원효는 무슨 신앙?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은 내세 신앙인 거 알아요? 근데 의상은 관음신앙, 관음신앙은 현세 구복신앙이죠. 근데 당시 원효에 의해 유행하고 있었던 아미타 신앙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진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음신앙을 전파했다. 맞는 문장, 의상 맞아요. 자, 의상은 당에 지엄스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제 선묘낭자서라도 이야기하잖아. 당에서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해동 화엄정을 창시하죠. 그러면서 화엄일승 법계도를 저술했다는 거, 화엄사상을 정리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교단 영성하고 많은 제자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맞는 문장이죠. 2, 3, 4가 다 의상이잖아. 지금 1번은 단어 가지고 장난질했어요. 잘 봐야 돼. 실제로 공무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기출했고요. 수능이건 공무원이건 한 경찰이건 간에 다 신문왕의 달구벌 천도는 다 기출되었고요. 아예 그냥 문무왕 보기자료 궁궐증축을 의상이 막았다는 거 주고 공무원에서는 문무왕 업적을 물어봐 버린 적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하나. 항상 이렇게 여기서 문제를 보다 보면 오타도 나오고 또 기존의 문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편집하고 다시 고치고 하는데 나 아까 그 문제 순간적으로 2, 3, 4의 답이 있으면 이거 잘못된 문제인데 하고 봤는데 다행히 1번이 정답이었어요. 다음 중 밑줄 친 여러분 그가 누군가 봐봐.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 여러분 화엄이란 단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의상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원효 저서 생각해봐. 원효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론, 화엄경서. 원효도 화엄경을 공부해요. 화엄정을 공부한다고. 물론 화엄정을 창시한 건 의상이지. 원효는 법성정을 창시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원효 의상을 막 비교하면서 공부를 시킬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모르겠으면. 예? 지금 문제풀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원효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나오잖아. 오히려 가난한 자가 서방 정토 극락에 갔는데 장애가 없다. 무의 사상. 아니 원효야 아미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아미타불만 찾으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가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내세. 근데 오히려 가난한 자가 서방 정토 극락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이러니 원효의 아미타 신앙을 일반 대중 민중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이렇게 무에 끝났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스스로 원효는 소성거사라고 하고 머리를 길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대중과 함께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또 하나 있다. 나무 아비타불. 이건 오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보기는 지금 원효입니다. 그는 원효야. 원효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진골 귀족 출신. 여러분, 의상하고 원효는 참 비교할 것도 많다. 의상은 진골 귀족, 원효는 육두품. 의상은 당의 유학, 원효는 당의 유학 가지 않았어요. 원효는 아미타 신앙, 의상은 관음 신앙. 의상은 교단 영성하고 제자 영성하고 나라 최고 승려, 원효는 좀 삐뚤어진 거죠. 술 마시고 머리 길고 민중들 곁으로 막 다가가고요. 의상은 화엄종 창시, 원효는 법성종 창시. 아니 기본적으로 비교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효는 화쟁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건 부처의 한마음에서 났다. 일심이잖아. 내가 지금 원효 의상 써놓고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데. 근데 의상은요. 하나는 곧 전체요. 전체는 곧 하나다. 여기는 일심이고 여기는 일찍다 다즉일. 물론 일심사상은 일체유심조의 줄임말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여기는 화쟁사상 그러면서 신문 화쟁론을 썼고 여기는 화엄일승 법계도를 그렸고 비슷해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원흉회통이나 원흉이나 같은 말인데 은근히 시험에 출제될 때 원효는 원흉회통으로 많이 출제하고 의상은 원흉사상으로 많이 출제하고 지금 이게 빠르다, 시발 어렵다,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원효상 의천 진우를 지금까지 못 잡았으면 여러분들 무슨 한국사 성적이 나올 리가 없지. 다른 거 다 하지 마. 원효상 의천 진을 먼저 해. 불교 시발 다른 거 쳐다도 보지 마. 원효 의상 의천지를 4명 승려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승려를 공부하든지 불교가 어떻게 수용됐고 어느 나라에 전파됐고 혹은 뭐 선종 교종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조선의 왕들의 숭불정책 어불책을 공부하든지 그건 나중에 하세요. 원효 의상 의천진울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각종 한국사 시험에 1000문제 출제됐을 겁니다. 근데 그 비교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진골 귀족 출신 완벽하게 육두품은 원효인데 지금 이거 원효인데 이건 진골 귀족은 의상이잖아. 원흉사상을 의상으로 많이 출제된다고 했죠. 의상이야.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당의 삼잠법사 현장에게 유식불교 그리고 현장의 또 다른 제자 규기와 논쟁에서 승리했고 서명학파 만들었고 유식불교에 대가고 저서 해심 서명학파 여기 있었네. 해심 밀경서를 남겼고 누구야? 경찰이 사랑하는 스님 원측입니다. 원측 정답으로 떠진 적도 있죠. 원효우상과 같은 시기 당나라에 유학했던 원측. 이 젠장 죽어라고 필기해줬더니 젠장 선택지를 2개 먹었어 원측이. 에이 짜증나. 금강산매경론 화엄경서를 조술했다. 원효죠. 정답 4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측은 해심밀경서. 여러분 원효 의상이 같이 있었던 시기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스님이 누구야? 원측하고 해처예요. 해처는 뭘로 유명해? 왕호 천축국전. 원측은 해심밀경서. 의상은 화엄일승 법계도. 원효는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화엄경서 이렇게 많은 저서를 남기면서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시킨 게 바로 원효라는 것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지금 그렇다고 원효 의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아까 종파 융합을 이야기하면서 화쟁사상, 신문화쟁론 그러면서 뭐 중간파와 유식파의 대립을 극복했다 그런 문장 나오면 원효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원효 의상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고대 유학, 백제는 박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교 경전을 전해줬어요. 맞아요. 특히 일본의 백제인들 중에 유학을 전해준 사람 아직기 왕인 단양이 고암무. 하나 물어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기 왕인은 어느 왕 때? 4세기 근초고왕 때로 봅니다. 맞죠? 단양이 고암무는 어느 왕 때? 6세기 무령왕 때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라고 보시고 야 설총이 진골 귀족이야. 우리가 고대 삼국시대의 유명한 유학자 인물 이름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 설총 뭐 비슷한 시기 인물입니다. 강수, 김대문
그리고 최치원 4명 디절하고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3명은 통신라 중대인물이고 통신라 하대인물이고 3명은 육두품이야 또. 여긴 육두품, 여기 육두품, 여기 육두품인데 여기 진골 귀족이고 중대인물이고 하대인물이고 각각 특징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지금 봐봐. 김대문만 진골인데 진골 출신 설총이 더군다나 설총은 원효와 요속공주의 아들이잖아. 근데 아빠인 원효가 육두품인데 어떻게 설총이 진골 귀족이 돼? 이두를 정리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설총은 또 뭘로 유명해? 화환계로 유명하죠. 이 화환계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꽃을 이제 의인화시켰는데 꽃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꽃이 모란꽃이야. 모란꽃을 왕과 의인화시켜서 신문왕에게 바치면서 유교적 도덕 정치를 하십시오. 이게 설총이잖아요. 그래서 한문교육에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진골 출신 설총이라는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떨어집니다. 나머지 볼까? 최치원은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 경문을 그러니까 당에서 조기 유학의 선두주자였던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을 썼고 당나라 황제에게 상까지 받았다는 말씀 드렸죠. 최치원에 줘서 토황소 경문도 있고요. 제왕연대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최치원의 개인 문집인 개원필경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왕연대력은 진위 여부가 좀 약간 가려져야 되겠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토황소 경문, 제왕연대력, 개원필경. 그런데 우리 경찰 시험 문제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어떤 문제를 줘버렸냐면 사륙집을 김대문의 작품으로 줘버린 거예요. 사륙집은 최치원이 썼다는 기록이 당나라의 어떤 역사서에 좀 잠깐 나와 있어. 사륙집과 중산복계집이라는 책이 최치원의 저서인 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또 최치원은요, 사삼 비문 남겼고 난낭비 서문을 남겼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비문이죠, 비문. 그래서 최치원 것들은 다 전해져 내려와요. 이거 2개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요. 최치원 많습니다. 강수는요, 답서린기서, 청방인문서, 외교문서에 능했고요. 설총 아까 이두 정리했고 화한계 이야기했고 김대문은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화랑쇠기, 고승전, 한상기, 계린잡전, 악본 다 전해지지 않죠. 나머지 인물들 건 전해지는데 김대문 건 전해지지가 않아요. 최치원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김대문, 화랑쇠기 여기 다 있는데 맞는 문장.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다음 불교신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이 부처는 석가모니가 인멸한 다음 막 이렇게 용화수 아래에 내려와 부처가 되어 석가가 못다한 제중 중생들을 모두 구원한다. 구원불이에요. 구원불이면 미륵불이죠. 여러분 참 불교 공부할 때 짜증나게 석가모니 불은 석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효 이야기할 때 아미타불 나왔죠. 아미타불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안내해주는 구원불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죽었을 때 구원해주는 불이고 미륵은 먼 훗날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현실에서 구원해내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미륵하고 아미타 부처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계의 불교계의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에 막 우리 남편 주식 산 거 오르게 해주시고 뭐야 이게? 이게 현세구복, 살아서 복 받자. 그 현세구복이 뭔데? 그게 의상의, 무슨 의상의 뭐? 관음신앙이었어요. 관세음보살. 그 다음, 마지막 기도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건 나 죽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내세신앙이지. 그게 불교의 아미타신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버리면 다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 극락. 얼마나 쉬워 불교는. 그런데 이건 지금 미륵신앙이에요. 그리고 뭐 약사불도 있고 맞죠? 약사불 아플 때 이제 기도드리는 부처고 참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륵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 이야기할 때 미륵신앙이 일단 신라불교에서 가장 먼저 화랑도와 결부시켜가지고 혹시 저렇게 집안도 좋고 잘생긴 화랑이 미륵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여러분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회상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도 기억해야 되고요. 궁예가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고요. 고려시대 향도가 강가나 바닷가에 향나무를 심는 매향의 풍습도 미륵을 기다린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도 정치기에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 내용이 나오면 미륵일 거야. 화랑제도, 궁예가 전조정치나 살아있는 생불, 관심법, 고려 향도들의 매향활동. 근데 여러분 조선 초기 양반 사대부의 묘지선정?
풍수지사상 아닌가? 풍수지사상하고 불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궁궐이나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묘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후손들이 뭐 복을 받기도 한다. 이게 풍수지사상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다음 식이 불교. 확실히 사상사의 불교를 지금 많이 잡았어. 가식이 건국부터 성정이야. 승까지도는 광종이니까 사이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우와 승통주통제도. 여러분 승통주통제도는 친흥왕 때 고구려 승려 누구를 해량을 국통으로 삼았다. 근데 여러분 승통과 국통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나? 그리고 주통, 군통을 주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해량. 그래서 내 거 필기노트 보면 진흥왕 때 해량을 국통으로 삼고 주통, 군통 제도 다른 국통보다 조금 낮은 주통이나 군통을 임명하기도 했어. 근데 승통 리꼬르 국통이야. 그런데 광종은요 국사와 왕사 제도를 두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최고의 승려를 무슨 국사,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은 완벽히 틀렸고 니은 갑니다. 의통과 재관, 광종이죠. 중국의 천태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맞죠? 원래 정확히는 광종이 의통과 재관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서 천태종은 공부해라 그랬는데 의통은 중국의 13대 교주가 되었고 재관은 천태사교이라는 명절을 중국에 남기면서 오히려 중국의 천태종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돼버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시기에 균여, 여러분 균여는 광종 때니까 여기죠. 균여는 교정통합했고 그 다음에 문벌 귀족기에 의천이 여기서 있었고요. 진울이 여기서 있었고 진울의 제자 해심과 요새가 해심은 제자고 요새는 진울과 완전히 생각이 틀렸던 그러나 지방민의 호응을 받는 신앙결사 운동을 전개했지만 진울은 조계종이고 요새는 천태종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물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의천과 진울이고 개경환궁 이후에 원감석기에 보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려의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스님들입니다. 이 스님들 못 잡으면 안 돼요. 물론 의천하고 진울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시기에 균여와 의천이 균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 여러분 둘 다 맞아요.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했다. 이게 균여의 교종통합과 의천의 교종통합이야. 교종은 5개 종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독의 열반종, 자장의 계율종, 원효의 법성종, 의상의 화엄종, 진표의 법상종. 근데 화엄종 중심으로 둘 다 법상종을 통합한 거 둘 다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천은 균여를 좀 싫어했죠. 그래서 의천은 누구를 존경했지? 원효를. 그러니까 이 시기 의천의 이제 천태종과 진울의 조계종은 어찌 보면 불교의 통합운동의 결실이잖아. 근데 의천과 진울은 다 원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균여는 어디에서? 귀법사라는 절에서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끌어안았고 의천은 흥왕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의천은 또 하나 국청사라는 절을 창건하는 거 알고 있나? 국청사를 창건하여 통합된 교종의 선종까지 끌어안고 천태종을 창시했지. 기존의 흥왕사에서 교종을 통합하고 국청사를 새롭게 창건하고 교선 통합해서 천태종을 만든 게 의천이야. 절 이름들 좀 어쩔 수 없다. 워낙에 의천 진울이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절 이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 송광사의 수선사 결사 진울이 성략수용. 야, 진울의 제자 해심이 성략수용에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해야지.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던 건 진울이에요. 근데 진울의 제자 해심이 성략수용의 사상적 토대니까 이것도 안 맞습니다. 라시기의 요새. 야, 요새는 여긴데 진울과 같은 시기에 강진에서 신앙결사 운동을 전개했는데 특히 요새는 참회에 중점 둔 법화신앙 진짜 시험에 100번 나온 문장이죠. 근데 시기가 안 맞았으니까 그래도 틀려요. 라시기 원감석기하고 고려 말기야 불교회가 타락합니다. 라마교의 영향으로 불교회가 타락하고 고문세력들은 절을 사유화하기 시작하죠. 이건 맞아요. 어려운 문제. 이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2번 눌러졌네.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문제 갈게요. 7번. 다음과 같이 활동을 한 고려시대 승려. 야, 고려 숙정하고 나오는 순간 바로 의천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의천은 불교계 통합 운동도 많이 했지만 숙종 때 화폐도 만들고 숙종 때 속장경도 만들고. 그놈의 속장경은 또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 그래서 국청사 여기 나왔네. 국청사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법상종과 선종의 여러 종파. 원래 이제 원래는 이게 좀 그러니까 문장이 깔끔하진 않아. 원래 흥왕사에서 교종을 통합할 때 자신이 좋아했던 화엄종과 법상종을 통합시켜서 교종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서 이렇게 국청사에서 천태종이 창시됐는데, 그래서 법상종과 선종 여러 정파들을 극복하려고 했다. 문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승려는 의천이야. 지금 봐봐. 4대 천왕이 원효, 의상, 의천, 진룰인데 그 4명의 승려 중에 지금 벌써 3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성과 교학의 근본이 하나라는 정해쌍수. 여러분 이거 공부됐으면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의천은 교관겸수와 내외 겸전이고, 정해쌍수와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면 진울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그래서 1번은 진울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교장도감 설치하고 교종 중심의 속장경을 간행했다. 이건 완벽한 정답이지. 이 속장경이 얼마나 시험에 잘 나와. 막말로 초조대장경이나 8만 대장경보다 이 속장경이 시험에 더 잘 나오죠. 어떻게 잘 나와? 속장경은 경률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 대장경이 아니다. 어떤 나라? 송이나 요나라, 일본의 주석서. 근데 이 요나라를 금나라로 바꿨죠. 재작년에 공무원 시험 문제. 그 다음 속장경의 일부는 전해져 내려온다. 근데 몽고 침략 때 속장경 목파는 불타지만 임세본 일부는 전해져 내려온다. 의천이 만들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었어? 교장도감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교장을 편찬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목차 일부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신편, 제종, 교장, 총록하고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속장경이야. 의천 꼭 잡아주시고요. 정답은 떨어졌습니다. 법화신앙을 내세움, 백년사 결사. 강진에서 백년결사운동 참회에 중점을 둔 법화신앙. 요새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유불일치설, 해심이죠? 진울의 제자? 정답이 아니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이제 불교는 좀 이렇게 마무리됐나 보다. 진울이 안 나오긴 했지만 진울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중 각 나라 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도, 풍월도라고 한다. 그래서 풍류도는 다시 이야기해서 화랑도를 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도교 사상이 엿보인다. 맞죠? 우리가 최치원은 유불선 사상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 왜 유교에 능통해? 빈곤과 급제했으니까. 왜 불교에 능통해? 최치원이 사산비문이 뭔데? 4명 승려의 승탑 옆에 비문, 이 스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라고 글을 써놓은 거야. 승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으면 그런 비문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선이 뭐야? 도교죠. 이런 난낭비 서문을 통해서 도교적. 그리고 최치원이 갑자기 관직을 놓고 사라져버려가지고 최치원이 뭐 학을 타고 날아다녔네, 아니네, 호랑이 등을 타고 달려다니네, 그런 말이 들리는 것 자체가 신선처럼 느껴지잖아. 도교적 누사 보이는 거죠. 민간신앙으로 내려온 도교는, 야, 무슨 도교가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켜. 그러니까 도교는 여러분 노자 장자 사상이고 무의 자연을 이야기했던, 막 산신령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이 막 부모님이 물 떠놓고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막 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다 도교야. 청담 사상, 그것도 우리 역사에 청담 사상이 안 나오니까. 근데 풍수지 사상은 알잖아. 묘자리에 의해서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다. 노장 사상은 기원전 춘추 전국시대 그 제자백가 중에 한 명이고, 풍수지 사상은 언제 들어와? 신라 말기에 도선이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 너무했잖아. 이건 풍수지 사상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정답 이거. 산속 문제, 묘자리로 소송이 걸리는 문제. 고려시대 이혜종 때 최초의 도관인 보건궁은 공무원 시험 문제 대대로 이거 주고 나서 이 왕의 업적을 고르시하고 이혜종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도관입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는 일관된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조선시대 국가적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 소격서를 설치했다. 소격서. 강화도 마이산 참성당에서 초제를 거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소격서를 작살낸 게 누구야? 조광조가 작살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 문제. 가나 인물. 여러분, 불교는 후신의 근본이요. 뭐 100번, 1000번 나온 문장인데,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그럼 가는 누구예요? 최승로야. 굉장히 이제 문벌 귀족이죠. 그래서 청컨대 외관을 두서서, 그래서 성종이 최승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12목을 설치했고, 바로 최승로의 이 문장을 받아들여서 성종이 유교를 중시하려고 국립대학 국자감도 만들고, 지방에 박사 파견하고, 비서성 수원 도서관도 만들고, 문신월가법 수용, 문신월가법 실시하고, 이렇게 성종이 유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많은 유학자를 선발하고 싶어서 과거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근데 최승로가 청컨대 외관을 두세요 그러니까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고 목사가 파견되었고, 최승로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노비 환천법이 시행되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다 성종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니? 야, 삼봉 보면 정도전인가 알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이 글을 가지고 이게 뭐 불시잡변 내용일 거야? 막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잡아내요? 정도전도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기는데, 물론 여러분 정도전의 역사서, 정도전의 고려국사, 법전,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이거 암기 못하면 짝살이죠. 절대 암기인데, 이제 정도전은 심기리편, 신문천답, 학자진함도 불교보다 성리학이 우위에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불시잡변. 정도전이 여동정벌 준비하면서 진도 편찬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진도. 정도전에 개인 문집, 금남잡재, 금남자병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최승로가 6.25 불교가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실은 찾아봤습니다. 실은 이게 기출문장이에요. 근데 어떤 인물에게도 갖다 붙여진 문장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음을 주장했던 인물이 해심이죠. 근데 기출문장으로 있음을 없음으로 누군가가 바꿔서 출제만 한 거야. 실제로 어떤 인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승로가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약간 국어적으로 좀 맞는 느낌 같은 거 들겠지만,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고 치국은 오늘 일이다. 오늘 가깝고 이러니까 뭐 공존할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너는 왕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다 불교도 중요하고 유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애매했고요. 그러니까 불교 행사를 억제하고 유교적 신념을 확립하려고 했던 건 맞고요. 최승로. 나아가 정도전이면 성리학을 조선 지배 이념으로 확립하려고 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교 폐단뿐만 아니라 불교의 교리 자체를 비판했다. 솔직히 이제 이거는 국어적으로 읽고 약간 막 불교의 교리까지 비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좋고 깔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면 기억만 틀렸고 니은디귿 니을이 맞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내가 어거지로 이렇게 복인자료까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제 선지 살짝 바꾼 건데요. 이거는 있는 문장이었어요. 이게 출제자가 틀렸다라고 그랬어. 10번 가나시기 성리학의 연구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가 이색 나왔고 공민학 나왔으니까 고려 말기고요. 예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약은 17세기예요. 17세기가 예치 시대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 그럼 여기는 성리학이 막 이제 충렬왕 때 성리학이 수용됐고, 여기는 이제 공민왕이 성균관에서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고 여러 성리학자들을 이제 막 등용시키려고 하는 신진사대부가 등용되는 그 시기야. 그럼 고려말 성리학과 17세기 성리학을 여러분, 고려말 성리학과 17세기 성리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고려말 거의 대부분의 사대부는 온건파 사대부잖아. 근데 지금 공민왕 때는 이제 급혁명파냐 온건파냐 이게 나오기도 전이야. 보통 우왕 때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고 난 다음에 사대부들이 혁명파와 온건파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고려 말의 사대부는 소학과 주작을 중시했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6세기 사림도 소학과 주작을 중시하죠. 형이사학적. 여러분 이때 성리학은 원래 성리학은 형이사학적인 학문이에요. 원래는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파악하려는 학문이 여서 형이사학적인데, 당시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수용할 때 이걸 학문적으로 학문을 무기로 사용해서 권문세족의 도덕성을 공격할 욕심을 가지고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기능이 보입니다. 형이사학적 측면보다는. 그래서 역시 맞는 문장이죠. 너무했다. 예약이 17세기 시대고 상장 제례에 대한 학문 예치를 중시하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적인 문제로 송사라가 걸렸던 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예속 논쟁이 있었고, 예속 논쟁은 17세기 현종 때 2번 있었잖아. 그걸 안다라면 불이 깜빡깜빡하지 않았나? 왜 그랬죠? 다 꺼지는 거 아니야? 다 했는데. 경세치용학파 이용생 학파는 이건 중농주의 실학자고, 여기는 중상주의 실학자인데 실학은 몇 세기? 18세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약용만 생각해도 정조 때 인물 아닙니까? 설마 지금도 정조가 18세기인지 모르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공부를 여러분이 엉망으로 한 거죠.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점성기, 7세기 삼국통일기, 8, 9세기 남북국시대, 8세기가 중대, 9세기가 하대. 거의 그렇죠? 8세기 무왕과 무랑, 9세기 선왕의 시대. 10세기 고려 초기, 11, 12세기 문벌귀족기.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까지 정확히 100년 무신집권기.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엽까지 약 80여 년간이 원간석기고요. 14세기 말이 고려 말기. 15세기 조선 초기이자 훈구파 집권기. 16세기 조선 중기이자 사화기. 17세기부터 이제 조선 후기예요. 17세기 분당 정치기. 18세기 노론의 일당 독재기이자 영종조기. 19세기 세도 정치기. 이게
몇 세기 했을 때 어떤 시기인지 말도 못하면서 무슨 이론서를 읽어. 다 하셔야 돼요. 그거 알아야 몇 세기 문화는 몇 세기 사회는 할 때 어떤 시기니까 하고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잠상으로 머릿속에 남겨지고요. 이왕과 이학문이 사상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했다. 16세기 말부터 이왕과 이 그리고 17세기 가서는 이제 서인과 남인이 북인들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인조반정이잖아. 그래서 서인은 이학문, 남인은 이왕의 학문. 이 기론이 심화된다라고 하죠. 맞는 문장.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1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가나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저는 빨리 좀 잡아도 됩니까?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고 근본, 이상주의적 근본과 원리를 중시한다. 도덕성과 후신을 강조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이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100%, 99% 이일 것 같은데요. 현실 살인의 입장에서 수미법 등의 개혁안이 나왔다. 이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황과 이 비교하는 건 한 번만 할까요? 이거 현장에서 한번 할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안 해도 되는데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황하고 이를 어떻게든지 그냥 단순 암기로라도 비교를 하십시오. 여기는 이연적의 영향, 서경덕의 영향. 김성일, 유성룡에게 영향을 끼쳤고 조원이나 김장생에게 영향을 끼쳤고 남인이고 영남학파, 서인이고 기호학파. 주리론, 주기론.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이거나 아니면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거나 이종기비, 이통기국, 이기호발, 기발이승일도설. 그냥 일단 암기만 해.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경찰 쪽에서는 기출된 적이 거의 없고요. 7급 쪽에서는 좀 출제가 되고 공문 9급은 한두 문제 있었나 없었나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서가 제일 중요해. 주자서, 전료, 전습록편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학십도.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성학집요. 이 성학십도와 성학집요를 통해서 이왕과 이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설명 못하겠다. 이왕은 관직생활 거의 안 했으니까 관직 제수를 27차례 거절하면서 당시 왕에게 내가 10개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성학의 길을 네 스스로 따라가라. 지금 네 옆에 훈구파 개새끼들이 있으니까 왕아 그 훈구파들 말 듣지 말아라. 이는 평생 관직생활 했으니까 네 옆에 현명한 신하. 자기 또 다 사림이니까 선조때 인물이니까 성학의 길을 현명한 신하가 앞장서 그럴 테니 따라오거라. 그게 성학집요죠. 물론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목여결. 이왕의 성리학은 이왕의 기본적으로 근본과 원리 중시하니까 왕권 강화와 신문제 중시하게 되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고 여기는 현실 개혁적 성격이 있어서 수미법이나 신만양병설 주장했고 이왕의 향약은 예안향약이고 여기는 해주향약이고 이황은 1,000원짜리 인물이고 여기는 5,000원짜리 인물이고 엄마가 신사임당이고 이 집안의 형제자매 분재기도 좀 기억하시고요. 됩니까? 이를 모시는 서원은 도산서원이고 여기는 자운서원이고 명종 때 선조 때 인물이고 자 물론 또 이왕은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사익화시키면서 소수서원으로 명칭을 바꾼 인물이기도 하고 또 중종 때 들어온 양명학을 세상 끝의 학문 말학이라고 해서 발로 밟아버린 인물이기도 하고 소수원 여기 있다. 이왕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이건 맞고요. 이기차에서 리의 절대성, 리종 기비를 이야기했으니까 임진왜란 이후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으면 가 이왕이니까 정답은 너무 쉽게 3번 떠지고요. 기자실기 썼죠. 역사서로 기자실기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역사서 공부할 때 우리가 16세기 역사서 2개 공부하죠. 박상의 동국사략 이건 중종 때고요. 선조 때 이의 기자실기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지. 그래서 맞는 문장 3번이 틀렸네. 이렇게 이왕이 잡았고요. 12번. 조선후기 사상적 동향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박세당 사변록.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이제 17세기 무렵에 성리학이 절대화될 때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당시 사상 모순의 해결을 옛날 원시 유학, 공자, 맹자, 순자, 제자백가 등에서 찾으려고 했더라. 육경에서 찾으려고 했더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리학을 상대화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사문난적으로 몰렸죠. 대표적인 게 박세당하고 윤휴죠. 윤휴는 남인이고 박세당은 소론이고 윤휴는 중용 주해에서 세상의 이치를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첫 번째 왕국 경신왕 때 죽었던 인물.
박세당은 유배를 갔어요. 물론 박세당은 색경이라는 농서로도 유명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성리학을 상대화하려고 했던 완벽히 맞는 문장. 인물성 동론이 낙론임을 이제 바로 알고 계시죠? 낙론 리코르 중상주 실학, 중상주 실학자를 다른 말로 북학파, 홍대용이나 박지원이 낙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만든 문장입니다. 공부 좀 하라고. 호로는 니의 보편성이 아니라 호로는 기의 차별성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오랑캐를 차별하자, 그렇게 기억하자라고 있잖아. 정답 3번이고요. 소론은 성리학적, 이제 항상 소론 가지고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소론은 여러분 누굴 중심으로? 윤중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인에서 갈라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이의가 틀리고 남인이었던 이왕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성리학적인 탄력성, 그리고 고구려와 고조선의 광활한 영토를 되찾자는 북판 개척을 주장하고 양명학을 공부했고요. 종친들과 함께 강학파 만든 인물이기도 하고요. 노장 사상에도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소론이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시고, 정치적으로 소론은 남인에 대한 온건파, 그리고 훗날 경종을 지지했던 친구들이 소론이더라. 남인에 대한 온건파, 경종 지지. 이 소론이들이 나중에 영조 때 잠깐 반짝하고 권력을 잡을 뻔했다가 이인자의 난로 작살난다는 거. 오케이? 이인자의 난로 노론의 일당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고요. 다음 문제. 다음은 언어학자 1대1을 정리한 거야. 서자야. 영경에 가서 청나라 석학들과 교류했고, 규장과 금서관, 야 누굴까? 유득공일까? 이덕물까? 박제구일까? 박제수일까? 박제가일까? 서희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사망했어. 그의 조수를 모은 백가사전요. 자, 유득공은 발해고를 썼어. 역사서야. 박제가는 북학이를 썼어. 실학자로. 그럼 이덕무네. 이덕무의 천장관여수 찾아. 정답 2번. 고중학을 받아들여 금석과 한노 김정희죠. 여러분 추사 김정희고 거의 대용군 때 인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난도 잘 쳤고요. 추사 김정희니까 뭐가 유명해? 추사체 글씨도 유명하고요. 금석과 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비밀을 밝혀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임원경제지는 서유구입니다. 아빠는 누구였어? 서유구 아빠는 서호수였죠. 서호수의 해동농서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북학이를 지었다. 그럼 박제가죠. 박제가가 북벌을 비판하는 전주론을 쓰기도 했다는 것 좀 알고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박제가 그럼 북학이만 꼭 기억하더라.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갈게요. 조금 더 가볼까? 이덕무가 천장관여서를 쓰는데 이덕무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들이 몰라요. 나도. 손자가 누구냐면 이규경이에요. 그래서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들어봤나? 오주연문 장전상고. 그러니까 이 천장관이 이덕무의 그 호야. 그러니까 천장관 이덕무가 중국을 다녀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놨는데 그 아들이 그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천장관연서예요. 실제로 11월 대수능에서 정답으로 떠진 적도 있습니다. 천장관연서가.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손자예요. 다음 문제. 야, 조선후기 실학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실학자 7명을 지금 다 비교는 인간적으로 못하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유영은은 관리, 선비,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 이제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초기 실학자이니까 어디에서 균전론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걸 균전론이 있네. 그래서 옳지 않아요. 이익은 동전의 사연을 폐지하자는 폐전론을 주장했고, 많은 저서를 담원서는 홍대용의 저서잖아. 옳지 않아요. 이익은 성호 사설, 곽우록, 성호 사설은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그것 좀 암기 좀 하세요. 그래서 백과사전 그렇게 5부리로 나눴고요. 곽우록은 콩을 까먹으면서 나라의 현실을 걱정한다라고 했고, 박제가는 생산 소비 관계를 우물에 비유, 전략보다 소비 권장. 정확히 맞는 문장입니다. 홍대용은 우리나라 중국 서양의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주의 수용. 맞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거 왜 내가 장난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기출이 됐죠. 어떻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지정설을 이야기하는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다는 거 알고 계시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기출이에요. 공무원 쪽 기출이야. 정약용은 기회론을 저수라고, 이게 어디서 기출했는지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진짜 기출입니다. 기회론을 저수라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체형하기 위해 이용감을 짓다. 디귿하고 미음만 맞네. 디귿하고 미음만. 정답이 있네요. 3번.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북학이 그러니까 박제가, 목민심서 그러면 정약용. 이제 쉬워지죠? 몇 개인가요?
가는 한글 소설, 여러분,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한글 소설도 아니야. 양반전 민원조는 한문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한문 소설 쓴 사람은 누구야? 박지원이야, 박지원. 그러니까 틀렸지. 그 다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가는 후레 선박 사용 강조. 여러분, 박지원도 후레 선박을 이용하자고 하고, 박제가도 청을 다녀왔기 때문에 후레 선박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소비권장. 그 다음, 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하는 정전제. 잘못했죠.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여전론이야. 공동농장, 일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경작해서 공동분배. 공동분배할 때 물론 모여서 분배하면서 노동시간에 따른 차등 분배지만 역시 공동분배야. 공동분배라는 게 똑같이 분배한다는 뜻이 아니야. 같이 모여서 분배한다, 공동분배. 그리고 훗날 정전제를 주장하죠. 이것도 내가 한번 만든 문제에서 지금 겹칩니다. 그만큼 시험에 잘 나와요. 여전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전제로 돌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정전제야 여러분 우물정자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세금 내고 8집이 이렇게 농사 짓자, 이게 정전제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나가 서울 출신이야?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 정조 때 서울 출신 규장과 검서관은 가였어야죠.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가와나 이 종교를 믿음으로써 제 양반 칭호를 빼앗긴다 해도 저는 죄짓기를, 이게 바로 시내박해 때 윤지충이 죽어가면서, 맞죠? 이야기했던 진산 사건 관련 윤지충이 천주교식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당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박해입니다. 신의 통공정책에 해해졌던, 내가 정근대사 18세기 이전까지 연도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1791년 사항인데요. 이 종교는 그럼 당연히 뭐야? 천주교야, 천주교. 맞죠? 그래서 천주교 서학입니다. 이 문장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17세기 북인들이 우리나라 사신인데 거의 북인이에요. 북인들이 서학으로 소개했다. 서학으로. 그리고 물론 이수광의 지복유설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랬다가 신앙활동은 누가 하냐면 18세기에 근기 남인들. 근기 남이 누구야? 경기도 근방에 사는, 서울 가까이 사는 남인들. 대표적인 게 누구 집안? 정약용 집안. 정약용 집안이 집이 어디야? 고향이 저기 남양주잖아. 남양주 가면 정약용 박물관부터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정약용 생가, 정약용 무덤.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유. 이승훈, 이가완, 정약, 종 이런 사람들은 신유박해 때 죽었죠. 내가 항상, 이것도 사상사 아니야, 서학도. 근데 서학에서 천주교 박해 중에 신신기병병 중에 내가 항상 뭐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알아요. 신유박해만 잡거라. 나머지 박해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유박해 내용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 신유박해 때 이승훈, 이가완, 정약, 종이 죽고 정약, 용과 정약, 저는 유배를 가고, 황사양 백서 사건도 방금 이야기한 이승훈, 이가완은 정약, 용의 천안 매부고, 정약, 종은 형이고 정약, 용의 정약, 전도 형이고, 황사영은 조카고, 처음 노론 벽파의 시파타나 앞 신유박해 순조 때 1801년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겠죠. 그 다음 정조는 정학인 성리학에 힘쓰면 저절로 약화될 것이라고, 서학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에 관대했다. 실제로 관대합니다. 좀 시험에 덜 나오지만 추조 적발 사건이나 반해 사건 같은 어려운 게 있어요. 이론서 보면 다 있습니다. 필기노트도 있어요. 성경 강도하거나 미사 드리다가 잡혔을 때 정조가 이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때 정약용이 다 걸려들었거든. 왕이 정조인데 씨발 다 풀어주는 거지. 윤지충이 참수당한 이 사건을 진산 사건이라고 해요. 맞아요.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황사영 백서 사건, 진산 사건은 바로 신의 박해를 뜻해요.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유박해를 가지고 어떻게인지 정답으로 떠지게 한다니까요. 근데 잘못됐잖아.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 때 있었던 사건인데.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 여러분 미르게 시대가 온다. 정시성과 아무래도 여러분 거의 사상사는 이제 근현대사보다는 정근대사 중심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정시성을 가진 자, 정감독에 대한 이야기니까 시기예요. 시기면 여러분 당연히 세도 정치기라는 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도 정치기. 어이 뭐야,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어야죠. 순과제도 실시해서 순계를 줬어. 와, 이건 광종 때잖아. 너무했다. 라마교 영향으로 이거 원간석기잖아. 불교회가 타락했어요. 안정복이, 그러니까 안정복이 뭐 세도 정치기 인물이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문제가 있는데,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정조 때 인물이에요. 안정복이 죽은 시점이 1800년, 정조보다 좀 오래 살았으면 세도 정치기도 살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안정복은 여러분, 자, 이익에 성호 이익이 있죠. 이익에
죄자 중에 성학파 중에 좌파와 우파가 있어요. 좀 진보적인 좌파는 정약용이라고 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안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서학을 공부하고요. 안정복은 서학을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남겼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 물론 안정복은 가장 유명한 게 뭐야? 동사강목이죠. 안정복이 열조 통기를 쓰기도 해요. 조선 왕들에 대한 일대기. 그래서 안정복이 더군다나 이 무슨 말도 안 돼. 안정복이 천도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여? 천도교가 언제 만들어진대? 천도교는 1905년에 발음도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만든 게 천도교인데 아직 동학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말장난 했을 때 옳은 거구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틀렸죠? 시기가 세도정치니까 세도정치가 아니지? 원감석기니까 아니지? 이것도 말이 안 맞지? 세도정치 시기로도 안 맞아. 그때 천도교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비기, 무격신앙, 미륵신앙, 도참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하죠. 세도정치에 대한 정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종교, 동경대전. 체조가 창시한 것으로 전해지면 여러분 1860년에 경주에 몰락 양반 체조가 창시하죠. 경천, 하늘 경경하고 시천주에서 이제 넘어오는 시천주에서 누구나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시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이 곧 하늘이네. 인내천. 그래서 맞는 문자. 이 종교의 다른 경주. 여러분 이건 기출이에요. 내용을 내가 좀 바꿨어 선지를. 그런데 기출이야. 정답은 그대로 놔뒀네 이걸 내가. 여러분 이거 진짜 솔직히 똥 문제에서 포덕, 논학, 수덕은 동경대전, 경전인 동경대전에 있는 거고 내가 보통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동경대전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근현대사 공부할 때 이대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편했다. 이 동경대전은 동학 창시자인 최재우의 글을 이렇게 경전으로 펴낸 거고요. 용담유사는 내가 찬송가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동경대전 내용입니다. 그런 공부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몰랐을 거라고 봐.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려면 2, 3년은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론서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처럼 막 이렇게 10년, 20년 가르치던지. 그러면 봐봐. 나머지가 전부 맞아야 돼. 1번 맞았어. 삼남일대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나중에 교세가 근현대사 가서 확산되죠. 선생님 삼남일대 맞나요? 맞아요. 경상도에서 창시하고 당시 이대교주 최시영은 충청도에 있었고 고부의 접주 전봉준이 전라도에 사고를 친 거고 그러니까 삼남지방 맞지. 나중에 여기 있네. 선병희의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앞문장에서 마침 앞문제에서 선병희가 3대 교주 선병희가 천도교로 개칭한 1905년이라고 내가 또 언급을 했네. 그러니까 다 맞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답이 그럼 2번이겠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죠. 문제가 어려운 건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 중 여러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천주학은 17세기 사신로감 북인도 아까 이야기했죠. 18세기는 근기생활, 근기남인대 신앙생활, 정약용 집안. 대종교는 나철오교가 1909년에 창시하는데 원래 나철오교는 오적 암살단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을사지역 반대운동. 그래서 이제 이 대종교는 당군교예요. 아까 천도교는 동학교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장투쟁하려고 중강단 1911년에 항상 근현대사 연도서, 근데 실은 중강단은 연도 문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 명칭 바꾸고 후에 청산리 대첩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대종교는 기본적으로 무장투쟁에 주력을 했구나. 그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이상하게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 선병희가 1905년에 창시했고 기간지로 만세본대로 만세본은 1906년에 만들어졌다가 1907년에 이인직이 인수되어 친일내각 이완용 내각의 기간지화돼 버리죠. 그때 이름이 대한신문으로 바뀝니다.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하죠. 나중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 불교계 2명 이거 알고 계시잖아. 이때 천도교계 대표가 누구야? 선병희. 기독교계 대표 누구야? 이승훈은 뭐 만들었던 사람? 신민회 공부할 때 오산학교 만들었던 인물. 불교계 한용운. 60만 세운동. 여러분 60만 세운동은 천도교계와 사회주의계가 준비했잖아. 그럼 천도교계는 종교인들이니까 종교계는 민족주의계야. 그래서 민족 유일당적 성격이 보였고 이 60만 세운동이 1926년인데 1926년에 이 민족 유일당적 성격이 나중에 신간에 1927년에 만들어질 때 1927년 신간에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가 연대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는데 이 문장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았어요. 그럼 이제 4번이 틀렸어야만 해. 정답은 4번이야.
기독교인들은 의민단 장난해. 여러분 의민단은 천주교 단체로 무장투쟁 단체로 꼭 시험에 10년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뭐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특히 천주교인의 기득권에 저항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이재수의 난이 일어난다. 영화로도 나왔죠. 이재수의 난. 주인공이 이정재. 이정재가 이때만 해도 와 영화 개망 아주 작살났죠. 이정재가 그 도둑들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상에서 너무 멋있는 역을 맡았죠. 사도세자. 아이 미천. 지금 내가 이렇게 대답을 일찍 못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지금 비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누구야? 수양대군 역을 맡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고, 실은 진짜 이정재는 어디서 또 신세계, 씨발, 나 신세계 5번 이상 봤다. 지금 우리 PD님 영화과 출신. 독립영화 만든 감독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렇대.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영화 감독의 꿈을 밟아가기 위해 지금 내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 신세계 봤어, 안 봤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영화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진짜, 와, 진짜 기똥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신세계는 처음 볼 때는 잘 몰라. 2번, 3번째 볼 때, 야, 진짜 잘 만든 영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때 이정재의 연기 정말 훌륭합니다. 황정민도 잘했지만. 하여간 그 이정재, 이재수의 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재수가 천주교도인이어서 천주교에 대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저항을 했던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천주교도인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비천주교인들이 씨발하고 일으킨 난이 이재수의 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오겠습니다. 그래서 99번 정답 4번이고 20번. 20번. 다음 자료와 관련있는 인물. 여러분 이 보기자료는 정말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보기자료 보면 알아야 되는데 구신란 단어가 있고 유교계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유교가. 그래서 유교, 구신농 그러면 이건 박은식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100% 사상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박은식도 양명학 관련 인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에 대한 저항할 때 민족주의 사학자 있잖아요. 박은식, 신채호. 후배들 정인복, 문일평, 안재용. 근데 하여간 지금 이건 이제 유교 구신론이야. 그래서 여러분 양명학은 16세기 중종 때 들어왔으나 이왕에게 발로 밟혀서 취급받지 못하다가 가학으로 계승돼요. 그래서 낮에는 성리학자, 밤에는 양명학자 그러면서 18세기 강화도에서 올라간 정치나 소론들이 공부하면서 정제도에 의해 강화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맞죠? 근데 양명학은 학문적으로 지행합일, 성리학보다 훨씬 실천적이야. 누구나 인간의 본연의 착한 마음 양지가 있대. 그 양지의 마음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치양지설이죠. 내가 이론 강의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박근혜와 그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양지의 마음이 없는 것들이 인간 중에 존재한단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잡아봐. 개인이 누구나 인간 본연의 착한 마음 양지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 일반민이 도덕실천의 주체가 돼요. 일반민이 도덕실천의 주체가 되면 신문제 철폐를 주장하는 학문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양명학이야. 그런데 강화학파, 그래서 정제도가 전원 만물일체설을 썼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 양명학을 이광사와 이긍익이 연결시킵니다. 이광사, 이긍익이 아버지 아들인가 하나? 이광사의 동국진체,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그리고 박은식과 정인보에게 계승된다는 거. 근데 박은식과 정인보는 같은 양명학자지만 박은식은 역사를 혼이라고 했고 정인보는 얼이라고 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박은식 한국통사, 그 다음에 박은식 인물 엄청나죠. 이건 근현대사인데 완전히 사상사가 아니라. 박은식 애국계몽 사학자, 영계소문전, 안중근전, 대조영전, 스위스서사지. 그 다음 황성신문 주필로 활약하셨고, 최남선과 함께 우리나라 고전을 총정리하겠다고 조선광문회를 이끄셨고, 상해에서 1912년에 동제서 만들고 박달학원, 1915년에 대동보국단 만들고 진달란 잡지 발행하고, 신한청년단에도 이름을 가입하셨고, 이임시정부에 계시면서 사료편찬서 이끄셨고, 독립운동 지혈사 쓰셨고, 한국통사를 완성시키면서 나라는 형천이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그 역사를 혼이라고 하셨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박은식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학자로서의 성리학은 믿음을
얻기 어려우니 양미학으로 믿음을 다시 구하자. 유교 구신론. 그리고 당시 유학계가 친일의 길을 걸어서 대동학회, 공자교, 친일, 시발, 나쁜 놈들. 그러니까 대동 사상을 천명하고 대동교를 창시했던 게 박은식. 말 빠르면 0.8배속 해가지고 받아 적으세요. 신채호하고 박은식은 제대로 알아야 돼 진짜. 태백광로. 상해로 가서 동제사, 동포대 자녀교육을 위해 박달하고 맞잖아. 정답 옳은 것. 정답 1번. 나머지가 틀려야 돼. 신민족주의를 제창. 그럼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만민공생은요, 안재홍이에요. 물론 안재홍은 나중에 여운형과 조선 건국 동맹과 건주를 만든 정치사적 인물로 더 유명하지만 안재홍은 조선 상고사 감에서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만민공생을 이야기합니다. 위정척사운동의 계승, 무슨 여러분 박은식이 유학자지만 위정척사운동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근현대사 위정척사 운동할 때 60년대 화수아파, 이항로, 그리고 최익현, 이만선, 홍재학, 유인석, 의병들, 맞죠? 의병장들, 이 위정척사하고. 조선상고문화사, 여러분, 조선상고사는 신채호, 조선상고사감은 안재영. 근데 조선상고문화사도 신채호라고 따로 조선상고문화사라는 책이 있어요라고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난가사상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신채호니까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주제별 동형 3회를 풀었습니다. 근데 뒷부분 오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상사에서 뭐가 출제될지는 여러분이 알아. 불교, 도교, 뭐 풍수지 사상, 그리고 유학. 맞죠? 유학이 이제 제일 복잡합니다. 고대 유학, 그 다음에 고려 유학,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학까지 같이 다 사상사로 본다면,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이 풀었을 때와 여러분이 직접 체감으로 느낀 난이도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숙제까지 이제 탑재를 해드릴 테니까 숙제까지 푸시고, 그러면 나중에 전범위 동영을 푸는데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주제별 동영 마치고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진짜 여러분들 마음 먹고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되는 편찬물로 또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